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또 2%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도 좋지 못한 출마를 보였었는데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만회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어서 흐름을 살펴보면 거의 부메랑과 같이 지수가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약 0.5% 상승해서 88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만 놓고 보면 좋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점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 1%의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세로 보여주었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반면에 개인들의 순매수 자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때문에 오늘도 증시가 생각보다 선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의 수급을 살펴보면 LG화학도 코스피 수급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외국인하고 기관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다 개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난 8월 초라든지 5월, 6월, 7월 이런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2차전지의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 이유를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 점을 꼽고 싶거든요.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22일날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23일이 될 텐데 그렇다 보면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만 놓고 봤을 때는 약 7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죠. 이 때문에 많은 기관과 외국인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조금 보수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저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한국 시간으로 23일인데 그 전까지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은 더디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 종목보다 이렇게 지루한 구간이 있되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한 번씩 상한가를 간다던가 15%, 20%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또 주가에 되돌림이 발생이 돼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매매하기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지루한 구간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은 긴 시각으로 내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는 차트를 바꿔서 코스피 지수인데 과거 3월달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한창 정점을 찍었을 때 이때 가장 핫한 종목이 어떤 거였죠? 마스크 관련주죠. 웰크론, 오공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마스크 관련 종목에서 진단키트, 언택트 이런 섹터로 관심이 옮겨갔죠. 그리고 7, 8월달이 되어서는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으로 수급과 관심이 몰렸고 지금 잠시 2차전지가 조금 쉬어갈 때 수소차 관련 섹터 이쪽으로 또 관심이 옮겼죠. 그리고 최근에는 풍력 관련주, CS윈드, 유니슨 이런 종목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섹터는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사가 이렇게 돌고 돌 때마다 우리가 그 관심에 맞는 종목들을 일일이 찾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을 지루한 구간을 이겨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돌고 도는 것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특정한 산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그 순간이 되어서야 아,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구나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은 종목군, 특정한 종목군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옮겨 다닐 것이 아니라 다시 관심을 받을 때까지 지루한 구간은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23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큰 수급이 들어오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를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 2차전지가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성을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저는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령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를 통해서 배터리 양산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터리 셀조차 양산한 경험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이슈는 아니지만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은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기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배터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터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거든요. 가장 기본 단위가 배터리 셀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충전 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본 단위인데 아직 테슬라는 이 배터리 셀도 양산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어서 배터리 모듈. 배터리 모듈은 배터리 셀의 외부 충격과 열과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배터리 조립체예요. 그리고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시스템의 최종 형태죠. 여기 우측 그림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 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셀, 모듈, 팩 이 세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전기차에 탑재되는 것은 셀과 모듈이 합쳐진 팩 형태로 장착이 되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폭스바겐, 포드, 르노, 볼보, GM 이렇게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을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제2의 테슬라, 니콜라 흥행에 LG화학이 웃는 이유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어요. 며칠 전에 GM이 니콜라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 투자를 통해서 LG화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자, 2020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니콜라의 베저 트럭에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업계에서 발표했는데 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수소 트럭을 생산하는 수소차 기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점은 수소차의 정식 명칭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거든요. 다른 말로는 수소 전기차라고 불려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히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전기차라고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전기차하고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콜라에서 앞서 말한 베저 트럭 2022년에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출시가 될 경우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설명이죠. 자, 그런데 왜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LG화학하고 GM 같은 경우에는 얼티엄 배터리를 공동 개발했는데 최근에 GM이 니콜라에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LG화학과 공동 개발한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시간은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죠. 2022년 이상이기 때문에 시일은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LG화학을 투자를 하였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관심있게 쳐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라는 전기차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양산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차량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출시되는 루시드의 전기차 배터리 여기에도 LG화학의 배터리가 사용될 예정이에요. 아마 루시드 기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루시드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가 과거의 테슬라 모델 S의 개발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기술력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출시를 앞둔 루시드 전기차 여기에도 LG화학 배터리가 사용이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기사인데 내년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 여기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LG화학과 이노베이션 이렇게 두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물론 삼성 SDI는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놓고 바라봤을 때 지금이 고점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믿고 내가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물량 확보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저는 21선을 조금 중요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책을 처음 사서 보면 21선이 황금선이다,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21선과 61선을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평균 속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선과 61선 21선이 노란색이죠. 그리고 61선이 초록색인데 대략적인 평균을 내보면 적절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1선과 61선을 지지와 저항 개념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의 추세선이다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면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지 언더슈팅이 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평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행여나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이라면 반드시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만 진입을 피한다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